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오늘 2019년 10월 4일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이제 2021 학년도 편입학을 대비하는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해서 이제 편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요새 들어서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9월 달부터 2021년 대비반을 현강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유학했던 학생도 지금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유학생들은 편입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의할 점들만 제대로만 방향 설정만 한다면 자, 편입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 왜냐면 그만큼 유학 생활을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접했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학생들이 대부분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그래서 많이 써서 영어가 익숙하긴 한데 항상 그 얘기해. 실력적으로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첫 번째로 그때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뭐가 있냐면, 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영어적인 걸 좀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의 감각이라고 하지. 근데 그 감각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이런저런 기회가 돼서 만약에 부모님이 도움을 줘서 갔다 온 거라면 내가 첫 번째로 맨날 그 얘기부터 해.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 그것도 너의 복이다. 그래서 일단 유학생들은 영어를 그만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익숙할 수밖에 없지. 언어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뭔가 시험적으로 해서 편입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실력은 만들면 돼. 실력은 만들면 되고, 그리고 네가 그 실력을 만들 때 너의 그 영어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력을 만들 때 남들보다 정말로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 쉽게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감각이 있고, 그리고 실력은 지금은 물론 공부를 체계적으로 편입 영어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너가 사용했던 영어랑은 많이 다른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을 때 실력 또한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감각까지 더한다면 너가 인문계든 자연계든 생각보다 좋은 학교, 진짜 뭐 외국 갔다 온 학생들은 한국 학교의 학교 수준의 레벨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로 좋은 학교를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저스틴이 해주는 얘기를 잘 참고를 해서 남은 기간, 이제 뭐 올해 한 3개월, 그리고 올해부터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또 어찌 보면 내년에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이 동영상에서 곧 딱 필요한 얘기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영어 시험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모든 영어 시험에서 수능이든 뭐 편입이든 공무원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탭스든 어떤 영어 시험이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문제가 나온다는 건 결국 뭐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 영어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점이 뭡니까? 내가 올해 동영상에서 앞에 찍은 적도 있지만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거야.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해석 능력을 일단 요구를 하고, 근데 해석 능력 하나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문제가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 따라서 해석 능력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지. 전략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학생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은 해석 능력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자, 잘 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를 해.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꿔. 자, 우리는 지금 영어라는 외국어에 대해서 모국어인 국어로 바꿔. 항상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이게 첫 번째거든. 외국어인 영어를 봤을 때 그게 모국어, 국어로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번역이라고 불러. 번역. 그리고 번역을 듣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걸 딱 잡아내는 게 해석이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번역과 해석은 좀 다른 거야.
단순히 그냥 영어를 국어로 옮기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고, 그걸 듣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글 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걸 잡아내는 게 해석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안 하고 그냥 퉁쳐서 뭐라고 불러? 그냥 해석이라고 많이 부르지. 그래서 잘 들어.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지금 편입 수업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가장 첫 번째, 영어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 다 알고 있거든? 이거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할 때 특히 어떻게 보면 앞부분 수업 내용, 상반기라고 할까? 상반기 수업 내용은 어떤 셈인지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 결국 뭘 요구하는 거야? 외국어인 영어를 모국어인 국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만 다 다를 뿐이지 선생님들이 지향하는 건 결국 거의 다 똑같아. 결국 이거거든. 근데 잘 들어. 이 학습법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을 위한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유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한정돼 있고 제한돼 있지. 대부분 편입을 준비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유학생일까 유학생이 아닐까? 유학생이 아니겠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과연 공부의 포커스, 방향을 유학생인 쪽에다가 맞출까? 유학생이 아닌 쪽에다 맞출까? 유학생이 아닌 쪽에다 맞출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쪽에다 맞춰. 왜? 우리나라에서 영어보다는 국어가 편하고 국어가 모국어인 학생들한테 그 방향 설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냐면 인강을 듣든 형강을 듣든 외국을 많이 살다 온 학생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 A라는 학생은 그래서 어디 가서 뭐를 주문을 해. 근데 주문을 할 때 나는 우리나라 모국어인 국어로 주문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이런 학생들이 있고, 또 B라는 학생은 어디 가서 그 언어가 말 그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나는 국어로 뭔가 주문하는 것보다 난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봐. 대부분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어가 편할까 영어가 편할까? 당연히 국어가 편하지. 왜? 모국어니까. 근데 유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 물론 유학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도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유학 기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뭐 1년 이상에서 뭐 2년, 3년, 4년 쫙 있잖아. 근데 2년 이상, 3년 이상 들어가는 많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편하냐면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면 잘 봐. 너는 이 학습 방법이 너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왜 학습을 하는 거야? 국어가 편한 학생들에게 맞춰진 수업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편입학원에서 12년째 수업을 하고 있어. 2008년 진짜 특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교대 쪽에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2011년인가? 2011년인 것 같다. 내가 2011년부터 강남하고 교대 쪽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주되게 많이 수업을 했던 게 지금 물론 내가 강남도 하고 있지만 뭐 노원도 같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강남이나 교대 쪽에서 지금까지 누적 수강생으로 보면 누구한테도 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나 교대 쪽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오래 생활을 했던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던 그 경험치가 쌓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학생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구보다 유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수업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유학생 쪽에다가 방향을 잡아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유학생들만 모아서 수업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최고의 수업인데 그렇게 학원 현재 상황상 어떤 학원도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학생에서 자기는 국어보다 영어가 그냥 좀 더 편해. 이런 게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영어를 딱 들었을 때, 외국어를 들었을 때 그걸 무조건 뇌에서 국어로 바꿔. 자기한테 편한 모국어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굳이 모국어인 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뇌에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런 거잖아. 영어로 듣고 그 학생 나름대로는 그냥 영어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한테는 이게 맞지가 않은 거야. 이 학습법이. 그래서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어떤 팁을 줄 거냐면 너는 굳이 한국에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영어를 국어로 단순히 바꾸는 작업을 솔직히 말할게. 사실은 배울 필요가 아예 없어. 근데 혼자서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형강이든 인강이든 이 시스템상 너를 위해서 맞춰진 수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처음부터는 거의 없는 게 사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올해 1월이다. 올해 1월 달에 이게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지난 얘기 갖고 할게. 자,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매년 있으니까 유학생은 솔직히 두 분류거든. 제발 야 남들보다 그렇게 영어에 대한 그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을 살려서 편입 합격만 하면 안 돼. 이왕 하는 거면 너는 상위권 학교를 가야 되잖아. 야 남학생이면 유학생활을 했다면 못 가도 뭐 학교 다 좋은 학교긴 한데 사회 통념상 야 못 가도 중대나 외대 이상은 가줘야지. 그리고 네가 만약에 여학생이라면 중대나 외대나 이대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네 강점이 있거든. 야 누구는 그걸 하고 싶어서 못해. 하고 싶어도. 근데 너는 그게 정말 큰 너의 복이잖아. 그럼 그 복을 살려서 뭔가 장점을 승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제발 날리지 말고. 잘 봐. A라는 유학생이 있고 B라는 유학생이 있어. 근데 A라는 학생은 맞지 않은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이 힘들어. 그래서 수업 듣는 자세가 안 좋아. 그리고 자기도 느껴. 이걸 내가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는 또 그 영어 감각이라는 건 참 무섭지. 8, 9점 나와. 자, 수업이 나랑 잘 안 맞아서 수업 듣는 자세 별로 안 좋아. 집중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웃긴 건 모의고사를 봤을 때 70점도 아니야. 8, 90 나와. 그래서 성적표를 딱 봤을 때 어디 학원에 있든 퍼센테이지가 10%가 뭐야? 1% 안에 들어. 그럼 너는 무슨 생각을 해? 편입 우습네? 그리고 그 상태로 공부를 안 하고 쭉 가. 모의고사마다 항상 잘 보니까.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어. 합격을 하겠지.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학교를 못 가는 유학생들이 많아. 왜 그럴까?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자기가 뭐 형강이든 인강이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이상을 했을 때 남들이 다 맞는 문제가 있어. 근데 너는 감각으로서 푸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감각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네가 그걸 공부를 안 해버리면 너랑 경쟁하는 상대가 맞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너가 실전 시험에서 틀려버리는 거야. 근데 상위권 학교는 기회가 몇 번 없어. 솔직히 말해서 뭐 서성한, 뭐 중앙대, 외대, 이대 끝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정말로 꼭 가야 되는 학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노력을 해서 맞을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너는 거기서 점수를 놓치게 될 거고 너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불리한 게 사실이었겠지만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 점수를 챙겨갈 수 있는 학생이 그 점수 챙겨가서 그게 뒤집어버리는 거야.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연연하면 안 되고 모의고사 점수는 참고일 뿐 실전을 대변하는 시험이 아니야. 실전이랑은 또 완전 달라.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있고 잘 들어 제발
B라는 학생은 유학생이야. 영어 감각 상당해. 거의 원어민에 가까워. 외국 생활도 거의 뭐 10년? 진짜 국어보다 영어가 편해. 그리고 내 옛 제자 중에는 통역 알바했던 애도 있다. 통역 알바했던 내 제자가 편입 영어를 우습게 보고, 자, 통역을 하는 그 정도까지 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냐. 그래서 편입 영어 시험만 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시절에 와서 자신감 있게 봤지. 우습게 봤지. 그리고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통역 알바를 했던 그 내 제자가 학원 모의고사 첫 시험이 50점이 나왔다. 멘탈이 깨져버렸어. 곧장 상담 신청하더라, 나한테. 그래서 울면서 얘기했어. 선생님, 제가 영어 좀 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통역 알바까지 주말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50점 나와서 지금 이걸 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내가 솔직히 그 얘기했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와서 시험을 봤잖아. 야, 근데 물론 네가 영어를 잘해.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지 영어 시험을 잘 보게끔 공부한 게 아니잖아. 이게 착각을 할지 말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웃긴 게 뭐잖아. 단순히 편입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영어 공부는 좋은 학교 영가 가서 하시는 거고요. 착각을 하지 마. 영어 잘하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망해. 그냥 단순 무식하게 편입 영어 점수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 편입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냥 보기했어. 괜찮아. 너 이번 시험 망했는데 너는 영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방법만 안다면,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이제 파악을 해나갈 테니까 그것만 안다면, 성실하게 노력만 한다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랬던 애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때 처음에 오션 받을 때가 유학생을 했으니까 통역 알바까지 하는데 다음 시험에서 95점인가 받았다. 그래서 또 기분 좋게 씩 나타나서 아, 선생님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아유, 무슨 시험 한두 개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기분이. 잘 봐. 유학생활을 했어. 근데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해. 물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경험치도 무시 못해.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대비해서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는데 혹시라도 유학생활을 해서 이거를 지금 배우게 되는데 너는 이걸 굳이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줘. 물론 나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따로 해주지. 그 선생님들의 경험치나 능력치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도 수업 시간에 거의 다 생각할 때 난 저거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생각이 강해지다 보면은 정말 필요해서 배울 것들까지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성실하게 하는 애들은 그 9개를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 정도 미심쩍었던 걸 갖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그래서 그 학생이 모의고사를 8, 90 받아. 당연히 10% 안에 들 거고 학원 모의고사 뭐 1% 안에 들겠지. 근데 잘 봐. 둘 다 모의고사 8, 90점이야. 둘 다 유학생 출신이야. 근데 실전시험에서 한 명을 뽑아. 무슨 학교 영문과가 한 명을 뽑는다고 해볼까? 그럼 현실은 뭐야? 둘 다 잘하는데 두 명 뽑으면 다 들어가겠지. 한 명밖에 안 뽑잖아. 그러면 현실은 뭐야?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져. 그럼 현실적으로 네가 판단해. 얘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얘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얘가 붙을 가능성이 크지. 편입 인원이 몇 년 전부터 인원이 정말 많이 줄었어. 뽑는 인원이. 정말 많이. 일반 편이 200명, 300명 뽑던 거 60명, 70명. 학사 편이 100명, 120명 뽑던 거 40명. 옛날에는 실력이 있으면 다 갔어. 그만큼 뽑았으니까. 근데 지금 실력자들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적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알겠어? 성실하게 해서 얘는 자기의 그 감각에다가 성실성까지 딱 장착을 해서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맞는 문제까지 완벽히 맞겠지. 근데 얘는 뭔가가 불안하잖아. 그 성실하게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 한두 문제가 더 나온다면 불리해지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유학 갔다 온 학생들 내가 딱 부탁을 할게. 일단 뭐냐면
아무리 수업 듣는 게 형강이든 인강이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너가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 물론 굳이 안 해도 될 거는 버려야 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큼 강의 경력이 좀 되시는 편입반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학생들 다 경험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너한테 맞는 조언을 수업 시간에는 많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따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나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따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과 상담을 반드시 하시고요. 알겠지? 그리고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조언대로 너가 가르치는 선생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한번 따라가봐. 그럼 뭔가 방안이 보이게 될 거고 하나씩 하나씩 너가 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분명히 했었는데 실력은 좀 불안했었는데 그 실력까지도 잘 메꿔주면은 거의 극강의 캐릭터가 될 거야. 그럼 진짜 수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학교를 편입은 생각 이상으로 갈 수가 있게 돼버려. 인문계든 자연계든. 나중에 뭐 자연계는 수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특히 유학생들은 너무 잘 갈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성실함이라는 걸 장착을 못해서 편입을 우습게 보고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외국 생활을 오래 다니면서 영어를 많이 하니까 잘하니까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점수가 고득점 나와.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어디든 들어가겠지. 편입시험 봐. 그리고 올킬. 그리고 뭔가를 깨우쳐.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재수를 선택해서 학원에 와서 성실해. 그때도 또 나뉘어. 처음에는 또 하는 척 하다가 사람은 자기의 본성, 본질 쉽게 안 바뀌거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그럼 또 자기가 옛날에 공부 안 했던 게 스물스물 올라서 막판 돼서 공부를 또 안 해. 지금 네 얘기하고 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한번 시험을 봤어서 피를 받고 잘 안 됐고 아 그럼 올해는 성실하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상반기 때 해. 하반기 때는 또 끝까지 해.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나뉘어. 재수를 했을 때 누군가는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합격을 하겠지. 근데 자기가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걸 못 가. 그 성실함의 그 마지막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는 유학을 갔다 오고 시험을 봐도 점수가 항상 잘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래서 딱 진짜 목표를 학교를 딱 찍어. 그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혹시 특히 유학생들 중에서 편입에 대해서 좀 뭔가 궁금하다. 뭐 특히 더 추가적인 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저스틴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ith justin naver.com 내 메일 주소거든. 그래서 메일에다가 본인 이름 그리고 본인 폰 번호 핸드폰 번호 잘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간단한 현재 상황. 그래서 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내가 전화를 스케줄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내가 전화 상담을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본인 학생, 왜냐면 지금 난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학생들과 또 얘기가 또 세부적으로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또 공부 언제 시작하느냐, 또 공부를 뭐 현강으로 할지 인강으로 할지 또 여러 가지 뭐 상황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면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특히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해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서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이왕 합격할 거 웬만해서 다 들어가거든? 근데 이왕 할 거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제 혹시라도 저스틴 이제 뭐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는 게 내 주된 목적이잖아.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나를 추천을 할 테니까 요 강의를 한번 봐봐. 돈 드는 거 아니거든? 무료야, 무료. 그래서 현재 지금 저스틴이 소속되어 있는 편입학원이 위드스타 편입학원이거든? 그래서 위드스타 편입 학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그리고 저스틴 홈피로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 인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인강이 있냐면 요 인강이 있어. 생기초 종합영어. 그래서 무료로 해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 수 있으니까
20강인데 20강이 안 돼. 뭐 짧은 거는 뭐 10몇 분 짧은 것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아니 무조건 요 강의를 한번 봐봐. 그래서 강의를 봐서 오, 나는 저스틴 잘 맞는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떠한 고민도 하지 말고 내가 누구보다 최대한 신경 써서 누구보다 좋은 학교를 내가 보내줄게.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어떠한 고민도 하지 말고 고민은 내가 할게. 과연 이 학생을 어떻게 해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고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노력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생기초 종합영어를 강좌를 딱 보면 아,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 방식이 좀 잘 맞는다.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잘 맞는 학생들은 앞으로 학습적인 부분도 나한테 좀 도움 받으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뭐 저스틴이 뭐 편입해서 나름대로 오랜 동안 수업을 했어. 그리고 편입해서 나름대로 지금 뭐 나름대로 그래도 편입반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뭐 인지도는 있어. 그리고 뭐 합격자 뭐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합격률도 뭐 거의 제일 뭐 탑 쪽에 하나니까. 그런데 나는 생기초 종합영어를 보니까 나는 저스틴하고 잘 맞지가 않아. 그럼 내 강의 절대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학원에서 1타 강사 만들기는 쉬워. 포장이거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면 만들어 다녀. 근데 절대 네임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거야. 과연 내가 저스틴하고 맞는지 그거는 요 강좌 갖고 알아보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생기초 종합영어를 보고 잘 맞는다면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나한테 무조건 의지해서 시킨 대로 따라와. 알아서 다 도와줄게. 너는 고민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공부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해서 딱 해서 찍어줄 테니까. 그리고 요 학습적인 부분이 잘 맞지 않는 학생들은 너한테 맞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학원 홈페이지도 한번 많이 들어가 보고 요새는 맛보기 강좌가 잘 돼 있어서 몇 개만 딱 봐도 너한테 맞는 선생이 있어. 절대 1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스타 강사 만들기는 쉬워. 너한테 맞는 선생을 들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제발 좀 본인한테 맞는 선생서 지금 뭐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 그래서 Q&A 올리면 금방금방 답글 달아줘. 선생님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물어봐서 너한테 맞는 선생님이 시켜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격하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특히 유학생들은 기회가 좋으니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대체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너가 갖고 있는 장점, 강점 잘 활용해서 최고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야, 남들은 이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너는 그건 크나큰 복이잖아. 그럼 그걸 살려야지. 그리고 그만큼 잘 돼서 또 부모님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파이팅!